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 이슈더 라이브 또 이충근 박사님과 또 특별한 게스트 한 분 모셨는데요. 이충근 박사님을 너무 존경하기도 하고 제2의 이충근 박사님처럼 이런 국제 정치에 대해서 쉽게 우리 또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싶은 꿈을 가진 또 청년을 모셨습니다. 지금 외대에서 국제 정치가 맞나요, 지금? 네, 국제관계학과. 네, 관계학과를 다니면서 이충근 박사님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차세대 또 인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 중에 궁금한 것 있으면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방송을 준비해봤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이 사실 지금 녹화 촬영이기 때문에 이번에 네네. 또 한 주간 목사님과 전국 투어를 다니셔야 돼서 그래서 일찍 하는 네네, 겁니다. 지금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 예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이렇게 방송을 찍는데요. 네네. 근데 주일 지금 시간이 한 6시 16분인데 1시간 네. 전에 네네. 이 기사가 나와서 지금 박사님께 질문을 하려고 지금 제가 뽑아왔거든요. 네. 기사를 좀 띄워주세요. 우크라이나 돈바스 포격에 교민 철수 긴급 공지 68명 체류 중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전쟁이 나냐 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실제 지금 결국에는 포격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드디어 예. 뭐 드디어라기보다도 이제 무기가 사용되는 이런 단계로 접어든 것 같아요. 예예. 지금 우리가 뭐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를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저 포격 사건 이런 거는 러시아군이 직접 아직 개입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미국 방송들 보는데 네. 재밌는 건 미국 방송들은 기자들이 아예 철모 쓰고 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폭스 뉴스를 주로 보는데 예예. 폭스 이 종군 기자들이죠. 네네. 그 사람들은 철모 쓰고 이제 무기는 안 들었지만은 여기다 방탄조끼를 다 네네. 입고 막 그냥 따라 뛰고 그러더라고요. 종군 기자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목숨 네. 걸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우리 이미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네네. 우크라이나가 무지하게 분열적인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서방이에요. 예예. 그런데 친러가 있습니다. 친러. 예. 근데 친러에 반군이 있습니다. 군대가 있어요. 근데 친러는 물론 러시아가 돈을 내주고 무기도 내주겠죠. 네네. 친러 반군이 총동원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네. 친러 반군하고 우크라이나군하고 지금 싸우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미국도 어떤 입장을 조금 지금 뭐 포가 날아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입장이 있을 텐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예,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조금 좀 이상하다라는 뜻이 생각이 드는데 예. 보통 보면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너 절대로 전쟁 일으키면 내 가만 안 있겠어라고 으름장을 놓음으로써 네. 이제 전쟁을 억제를 하는데 미국 대통령 정도면은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엊그제 한 얘기를 보면은 자기는 푸틴이 이미 마음을 결정했다. 전쟁하기로. 그걸 확신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정말 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격을 못하게 하려면은 우리 미국 대사관 직원들 여기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우리 가만 안 있겠어라고 하면은 러시아가 들어올 때 조금 더 머뭇거리게 될 텐데 네네. 다 철수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포 사격이 시작된 후에 네네. 교민 철수하라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미국은 대사관 직원을 벌써 며칠 전에 48시간에 다 나오라고. 그래서 나는 거꾸로 그러면 푸틴한테 맘 놓고 총을 쏘더라도 미국 사람은 안 죽는다라는 그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미국 사람이 한 명이라도 만약에 이 전쟁에서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렇죠. 미국이 즉각적으로 어쨌든 개입을 대응할 할 수 텐데. 있는 네네. 근거가 생기는 거죠. 우리 국민이 맞습니다. 다쳤다가 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 전쟁하기를 원하는 거냐? 거기서 전쟁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냐?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네네네. 반대하는 그런 앵커들도 있습니다. 이 바이든의 입장을 보면 차라리 뭐 거기서 전쟁이 나든 말든 그렇지. 너 공격하면은 우리 미국 시민들 다쳐. 그러니까 알아서 해. 그게 이제 더 이제 심리적으로 억제 네네. 요인이 될 텐데. 우리 다 철수했다 그러면은
그 푸틴 보고 공격을 하더라도 미국 사람은 안 다친다는 거가 돼버리잖아. 부담이 줄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난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역시 그 미국 그 앵커 중에서 네네. 물론 폭스뉴스지만은 바이든은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네네. 비판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박사님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편에 확실히 딱 서기로 지금 그렇죠. 지지를 했습니다. 우리는 네네. 러시아 편이라고. 아마 뭐 북한도 뭐 러시아 편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네네. 지금 미국이 제가 우리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미국이 육군을 보내서 이걸 막아서 싸우기는 너무나도 불리해요. 지정학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러시아한테 으름장을 놓는 거는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뭐 공격을 하거나 뭐 일부를 점령할 경우에 너는 경제적으로 이제 죽어. 그 완전히 너의 경제력은 완전히 끝나는 거야. 네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전 세계가 미국 쪽에 줄을 서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적인 무역 국가죠. 예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러시아가 야 한국 우리한테는 계속 물자 좀 대줘. 그래서 우리가 대주면은 네네. 그건 안 되니까 미국이 아예 사전에 우크라이나를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은 전 세계 미국은 러시아의 경제를 망가뜨릴 건데 네네. 한국 너도 동참하시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지금 현재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애매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까? 네. 지금 미국이 그런 부탁을 할 때 그 네네. 앞에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잘 취하고 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태도를 취하라. 거기에 무슨 말까지 한 줄 알았어. 한국은 분명한 태도를 취하려면 좀 힘들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우크라이나를 편들지 않고 네. 러시아를 편들게 될 경우에 대가도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의 웬만한 무역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100% 동참하지 않으면 네네. 그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러시아를 그 제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현재는 군사력이기보다도 네. 경제 제재인데 거기에 한국은 네네. 참석하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국제 정치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또 이 상황을 보면서 또 궁금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게 궁금한지 학생 입장에서 한번. 그러면 그 지금까지의 그 미국의 행태를 봐서는 우리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러시아에 그 넘겨주겠다는 식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국제 정치를 공부할 때 그 도덕이라든가 이런데 그 감정에 그 쌓이면은 분석이 안 돼요. 강대국들은 말이죠. 이 약소국이 있을 때 약소국의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서 이익을 공유할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라요. 네. 폴란드 같은 나라는 그냥 뭐 세 개로 네네. 쪼개지고 2차 대전 때 독일 네 개로 쪼개지고 참. 2차 대전 끝나고 한국 두 개로 쪼개지고 네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러시아가 보기에 우크라이나는 이거 자기 앞집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 그래 이건 네 거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속에서 합니다. 겉으로는 뭐 너 공격하면 내 가만 안 있겠어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그 요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의 패권에 직접 도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심각한 이익이 그대로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대응하는 태도가 달라요. 미국이 아시아에서 대응하는 태도하고 우크라이나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는 우리 얘기했듯이 친러 세력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 다 핑계 댈 수 있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 러시아를 현재 그 강대국으로서 인정해 줌으로써 그리고 미국이 현재 그 주적은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미국이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중국하고 대할 때 러시아 너 우리 편 서. 최소한 중립을 서. 너의 이익을 이 정도 우리가 확보해 줄게. 그러니까 겉으로 신문에 나는 얘기하고 뒤로 나오는 얘기하고 뭐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그
그 저희 대한민국 학생으로서 저희 나라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이런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미국이 언제든 그런 그 어떤 나라를 상대 그 다른 강대국에 넘겨줄 수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 역사 공부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뭐 일본한테 팔아먹었다 옛날에 1905년에 네네. 근데 뭐 팔아먹은 적은 없고 예, 예. 그게 국제 정치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약소국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국제 정치는 도덕이 없어요. 미국이 일본을 핵폭탄으로 전멸시킨 나라인데 지금 제일 친하거든.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핵폭탄 2발을 맞았다. 그러면 언제 다시 미국하고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그 우리가 지금 국제 정치 잘 못 따라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구나. 예. 일본 우리가 보면 저것들은 배알도 없냐? 핵폭탄을 두 2발이나 방이나 맞고 그리고 헌법도 미국이 만들어주는 거 쓰는 주제에 미국하고 이렇게 잘 지내냐?라고 하는데 그게 일본을 위해서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국제 그 정치는 도덕은 여기 없어요. 네. 오로지 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 정치는 파워 앤드 인터레스트입니다. 네네. 모럴리즘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네. 분석이 안 되는 거라 분석이. 자꾸 현실주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정부에 있는 그런 그 지도자들 또한 우리나라 네. 맞아요. 지금 얘기 나왔는데 한국 지금 현재 정부 지도자들은 국제 정치의 그 노골적인 그 현실주의를 모릅니다. 우리 민족끼리 되는 일이 된다면은 그러면 분단이 됐겠습니까? 전쟁이 났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분단도 되고 전쟁도 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느낀 점은 그 사람들도 분명 학생이나 그 공부를 했을 때 분명히 그 현실주의적인 책을 많이 봤을 텐데 왜 그 정부의 그 요직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막 자유주의나 이상주의자가 되는지 책을 그게 안 좀- 받겠죠. 야, 참. 책을 그 보고 보면은 그리고 국제 정치 보면은 다 이익이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정말 그 도덕을 다 빼고 얘기하면 말이죠. 네네. 우리나라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누가 통일의 주역이 될까? 정말 노골적으로 말하면 미국 편인 나라가 통일의 주역이 됩니다. 지금 한반도를 통일시킬 수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그 통일시킬 능력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네네. 미국이 지지하는 정부라야지 그 정부가 통일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문 정권이 아무리 저렇게 떠들고 돌아다녀도 사실상 미국이 인정해주고 도와주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이제. 안 되는 거죠. 아, 맞습니다. 참. 종전 선언을 이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찬성하는데 미국이 반대하면 종전 선언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건 뭐 그냥 논리 따질 필요도 없잖아. 예 맞습니다. 지구 모든 나라가 그래 너네 한반도 남한 북한 종전 선언해 그랬는데 미국이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죠. 이야 참. 박사님 그 이거는 뭐 이제 인터뷰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건데 네네. 이렇게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 국제 정치에 관심을 갖고 박사님께서 이제 살아가는 그 세대 다음 세대에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사실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우파에서 왜 그런 쓴소리가 좀 많았잖아요. 왜 네. 우파는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느냐. 그리고 말이에요. 다 막 밟기만 하고 그러면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왜 맞아요. 안 하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조금 부탁을. 이제 우리가 네네. 이제 배웠습니다. 지난 그 내가 이제 그 같이 일 많이 하고 그러던 네네. 그 운동권 출신 그 뭐 서울대학교 학생회장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세월을 만드는데 자기네들은 30년을 투자를 했다. 예. 그분이 이제 우파로 전향을 해가지고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우파라는 게 바로 대한민국파죠.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 세력을 만들려면 우리도 30년 노력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게 바로 이제 후학들 기르는 거죠. 예, 맞습니다. 후학들 기르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진짜로 바로 서야 이게 목사님께서 늘 이야기하시는 게 그렇죠. 이번에 3구 대선에서 나는 승리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다. 그러나 그렇죠. 승리한다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사회 이 깔린 세력들 네네. 이런 세력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네네. 완전히 뭐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지난번 보수 정권 들었었을 때 네네. 그 보수 정권이 힘을 빠지는데 반년도 안 걸렸습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촛불 나오고 광우병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그대로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식물 대통령이 그러면 맞습니다. 자, 야, 박사님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 이런 세대들을 막 키우고 준비하고 이런 일도 그러면 정강 목사님께서 막 하고 그러면 계시는데요. 국가에 관한 국가에 대한 그 이 애틋한 마음, 애국심. 예, 예. 그 나라가 없으면은 뭐 회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이 어떤 때는 보면은 자기만 있어요. 회사가 나라보다 더 중요해.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근데 국가가 없이 참. 자기가 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회사도 네. 될 수가 없는 거고. 박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사석에서 이야기해 주실 때 제가 네네. 지금 기억에 났던 대목이 있어가지고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이 딱 들어서면 태도가 너무 다르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어떤 교육 분야라든지 계시던 그러면 네네 그래. 곳에서도 좌파 정권이 그러니까 우파 정권이 딱 들어서면 야 우리 뭐가 다 날라가겠다 좌파 학자들이. 그렇지. 근데 막상 우파 정권이 딱 들어서고 나면 그 사람들을 자르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 위치 그 자리에서 그렇죠. 학자로서의 그렇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박사님. 그러니까 이제 네. 뭐 물론 학문의 자유 같은 거 다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학자로서 네네. 보고 느낀 거예요. 그 학자들도 자기가 그 뭐 좋은 말로 진보죠. 그냥 우리 그냥 뭐 평이 좌파 학자가 있고 네네. 우파 학자가 있을 텐데, 근데 좌파 정권이 들어오시면 우파 학자들이 학대를 받습니다. 뭐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연구소에서 쫓겨나거나 뭐 이런 걸 봤는데 네네. 우파 정부가 들었을 때 그런 이 푸대접을 받는 좌파 학자들은 내가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이미 구조가 그렇게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이 네네. 그 어떤 미래에 대한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권력 잡았으니까 나만 편하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명감이 없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어떤 사람 얘기로는 다 그렇죠. 전체가 좌파로 장악이 돼 있다고. 뭐 학계도 그렇고 예술계도 그렇고 바로 그런 식으로. 네네. 이제 좌우가 이렇게 공존을 하면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한쪽은 계속 이 아웃이 되고 한쪽은 계속 강해지고 뭐 그런 결과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이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원래 예정이 없던 학생을 이렇게 네, 안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와서 이런 것도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또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는 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좌우 이념 논쟁이 아니라 제가 그 미국에서 본 경험인데 예. 우리 그 박사 논문 쓸 때 논문 쓰는 학생들은 그 교수 뽑을 때 그 회의할 때 와서 구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텍사스 대학에서 내가 이제 논문 쓰고 있을 때 뭐 누구 교수 뽑는데 와서 한번 교수 회의를 보라고 그래서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이 미국 정치론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정치하는 교수를 이제 뽑는데 그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학교를 오게 되면은 우리 학교의 랭킹이 몇 등이 오른다. 근데 이 사람보다는 실력이 없지만은 이 사람을 오게 되면 돈이 그 교수도 돈 다 달라요. 네네. 월급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을 두 사람을 뽑을 수가 있어서 과외 그 교육하는데 훨씬 더 좋다. 예. 그런데 결국은 그 정말 유명한 사람을 뽑아왔습니다. 난 거기서 뭐가 놀랐냐면은 그 사람이 오면은 저 사람을 뽑겠다고 회의를 주재한 그 교수, 네네. 그 교수는 이제 완전히 우리 학교에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 정치 공부하는 애들이 대부분 그 교수를 따라갈 거란 말이야. 네. 자기보다 훨씬 잘난 사람을 뽑아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구조상. 아유 뭐 불가능하다고 나는 좀 그걸 봅니다. 보고서 야, 저 교수는 자기보다 훨씬 유명한 교수를 데려오네.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와 학교 학생들을 학교를 생각하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거죠. 야, 그래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야, 이게 한국 문화에선 사실 상상하기 그렇죠. 어려운 건데. 근데 우리는 자기보다 좀 못해야 돼. 네 맞습니다. 자기를 능가하면 안 돼. 왜 학생들 다 뺏기니까. 그 맞습니다. 이런 건 안 돼요.
그 발전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선배들이 네. 자기보다 훨씬 월등한 후배를 뽑아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상황에 그런 얘기는 안 맞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거나 뭐 네네. 자기 말 잘 듣는 뭐 이런 건 안 돼요. 미국에서는 그런 게 어떤 인격이고 문화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그런 사례 생기면 미담 사례로 아주 대대로 기록이 될 겁니다. 정말. 좀 아주 한국은 좀 그 한국에서는 그게 좀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뭐 보통 사람도 아이 그게 되겠냐?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과 학생들은 다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그래도 우리 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뭐 교수라든가 뭐 학자로 그런데 월등한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은 이야, 참 맞습니다. 참. 이야, 어떻게 미국 사회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근데 그 단적인 교수 이름을 예만으로도. 말하자면 그 피터 오데슈크 이름도 이상해요. 피터 오데슈크라는 학자인데 정말 미국 정치에서 몇 번째 가는 학자예요. 그 사람을 그래 데리고 왔어요. 월급도 뭐 보통 사람의 몇 배 주면서. 네네. 진짜 뭐 세월이 좀 흘러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사회죠. 맞습니다. 자, 예전에 그 저 국민혁명당 행사 가서 네네. 그 교수님께서 있었던 일화를 설명해 주신 얘기 들었었거든요. 어떤 얘기였냐면 굉장히 좋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내가 네 교수님 하실 때였는데 보면서 야 어떻게 저 젊은 놈이 저런 좋은 차를 끌고 다니냐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교수님 클래스 학생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나도 대호 각성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 물론 이제 그때는 그래도 아주 가난한 시간 강사는 아니었어요. 네네. 연구소에 있으면서 대학에 강의를 나가서 네네. 그래도 뭐 웬만큼 이제 그냥 먹고 살 수준이 됐을 텐데 네네. 그런데 그 학생이 내가 학교를 가는데 나는 그때 뭐 학교 그 버스 타고 가는 길인데 이게 뚜껑 없는 차 네네. 뭐라고 그래 스포츠카 오픈카 같은 스포츠카 이제 오픈카. 그걸 타고 한 녀석이 아주 뭐 까만한 게 끼고 뭐 멋있게 가는데 그래서 저 아버지가 잘난 부잣집 아들이구나 했는데 금수저로 태어났구나. 금수저구나 하고서 그냥 내 기분은 나빴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수업 시간에 네네. 내 수업에 들어와 있는 거야. 나는 뭐 강사로 나거든. 네. 모 대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각성을 하게 된 게 뭐냐면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내가 일본에 세미나를 하러 갔었는데 예. 일본에는 BMW가 동경에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같은 학교 중에 내 와서 수업하다가 그 말했습니다. 야, 우리 그 BMW 그 오픈카 타고 다니는 애들 보면 화나지.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서울 시내에 만 대, 벤츠하고 BMW가 만 대 있는 서울이 더 좋은 서울이니 그런 차가 10만 대가 있는 서울이 더 좋은 서울이니. 맞습니다. 나는 10만 요번에 대인데. 동경 가서 보고 네네. 그 차가 수만 대 있는 걸 보고 너무나도 부러웠다. 화가 나지 않고. 근데 나는 옛날에 그래서 나도 앞으로 서울에 저런 오픈카 타고 학생들 다 학교 오고 그런 서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우리가 인간들이 그래요. 맞습니다. 이렇게 딱 보고서 야 이게 뭐 걔가 내가 교수인지 알고 뭐 그런 건 모르지. 근데 그 차 타고 가는 거 보고 화가 잠깐 나더라니까. 참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얘기해 주시는데 아 맞아 대한민국 땅에 한 만 대 외제차 있는 것보다 10만 대 타고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 그 대구에서 내가 얘기한 거 그것도 들으셨어요? 네네 여기서 모니터링 막 하고 있어요. 네, 그저 그때 우리가 그 70년대 후반이에요. 우리 그 생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훈련 받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 휴가를 이제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네네. 그래갖고 우리 학교가 저쪽 경상도니까 그래서 거기 교관들이나 구대장들이 애들 물론 돈을 받죠. 그리고 네네. 표를 구입해다 줍니다 좌석표를. 그럼 그 녀석들이 이제 그 군복 딱 입잖아요. 그 사관생도니까. 그리고 대구역에 딱 앉으면은 그 할머니가 와. 할머니가 와서 그러면 또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하고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걔가 이제 쭉 와서 이제 한 시간 와서 김천까지 와. 그러면 고되면은 할머니가 고마워 그러고 내리면 또 할아버지가 와서 쓰는 거네. 근데 한 생도가 네네. 수원까지 그러고 오는 걸 내가 봤어요. 나는 뭐 그냥 앉아서 걔도 자기 표를 샀으니까 앉아서 올 권리가 있지. 네네 맞습니다. 그 내가 월요일 날 학교에서 내가 토요일 날 그런 모습을 봤는데 기관들 앞으로
그 할머니한테 자리 양보하지 마. 자리 양보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더니만은 그 웬만한 생도들이 내 말을 잘 들었어요. 내가 네, 그때도 네. 아주 인기 교관이었거든. 네, 네. 근데 그 우리 그 소대장 생도 딱 이러더니 교관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관님도 늙었을 때를 생각하셔야죠. 근데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는 늙었을 때 젊은이들 자리 뺏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늙었을 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기차에서 앉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거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지금 우리 다 앉아서 갈 수 있습니다. 네. 차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좌석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누구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앉아서 가. 그리고 기차도 많이 비어서 가. 아주 쾌적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나라를 일단 만드는 데는 성공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제 생도들도 당당하게 앉아서 갈 수 있고 그 눈치 보고 생도들한테 가서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진보예요. 음. 나는 그걸 진보라고 봐요. 이제 또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지키는 일만 남았어요. 뭐 내가 그 나라를 만드는데 요만한 공을 세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생도들한테 네. 우리 어른이 된다면 우리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 모든 국민이 앉아서 가는 나라를 만들자는 건 이제 됐어요. 맞습니다. 이제 됐거든요. 저희가 원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야기하다가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죠. 곁길로 왔지만 이 내용도 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럼요. 사실. 네, 우리 그 아주 대한민국을 우리가 우리 자랑스러운 그 시대를 산 거예요. 맞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본지로 좀 돌아가세요. 이번에 보니까 북한이 1월 30일에 발사했던 미사일이 있었는데 네네. 이게 괌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어떤 네, 분석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좀 화가 나는 거는 대한민국은 뭐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7차례에 걸쳐서 11발을 쐈습니다. 근데 뭐 멀리 가는 거 가까이 가는 거 막 섞어서 쐈는데 네네. 멀리 가는 거 중거리 미사일은 $10,000,000입니다. 하나 가격이. 그러니까 1,0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 몇 억이나? 뭐 곱하기 1,200 해보면 나오죠. 네, 지금 기사 나왔는데 혹시 요거일까요? 그렇죠, 저거예요. 한번 띄워주시면 괌을 감사하겠습니다. 타격한 그 저게 3,000km가 좀 넘습니다. 와, 대단하네. 그리고 짧은 거 단거리 미사일이 $300만. 네네. 그런 것들을 막 섞어서 11발을 쐈는데 밑에 사진도 좀 보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네. 우리가 아까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대사관 철수시켰다고 그랬죠. 괌까지 북한 미사일이 가는 거를 확인한 미국이 네. 괌에다가 그 B-52H라는 네. 핵 폭격기 4대를 갖다 배치해놨습니다. 그건 뭐예요? 거꾸로 하냐? 네, 우크라이나랑 건 다른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이 빼주고 네네네. 여기는 여기까지 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거기다 아예 표적을 갖다 놓은 거야. 네. 표적지에다가 표적을 갖다 놓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그 B-52H라는 비행기가 네. 넉 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야. 그 넉 대가 가지는 전략적 의미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 4대가 평양까지 가는데 3시간 반 걸립니다. 박사님 그러면 저게 가늠이 사실 안 가는데 핵 폭격기 4대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럼 뭐 나라 하나 없어지는 거죠. 그냥 3시간 무섭기 시대. 3시간 정도 걸려 날아가서 이렇게 한번 바람 쐬고 돌아오면 나라가 사라지는. 그렇죠. 그 비행기가 항속거리가 14,000km인데 네네. 그러니까 그냥 뭐 평양, 그러니까 괌에서 평양까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를 혼자 날 수 있습니다. 기름 안 집어넣고. 그렇죠.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4대 와가지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네. 북한 너한테는 내가 적어도 우크라이나처럼 안 할 거야라는 거가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자기 국민들을 48시간 내에 다 대피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원 뺀 것과는 반대로 뺀 것과는 달리 여기는 표적이 거기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네. 그 표적에다가 미국 폭격기를 갖다 놨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받아들이는 메시지와 북한이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전혀 완전히 다른 예, 거죠. 완전 요거에 정반대의. 중국도 포함이 될 겁니다. 중국.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네. 러시아하고 미국과의 갈등은 패권 갈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맞습니다. 푸틴이 나도 그래도 강대국으로 인정을 해주시오라는 거고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패권 갈등이에요. 미국이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참. 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대응하는 태도가 확실히 다르죠, 미국이,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주일에 내가 그 항공모함 이제 미국 항공모함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주기적으로 봅니다. 네네. 그런데 1월 말에 미국 항공모함 5척이 필리핀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필리핀 위쪽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점점 이게 그러니까 북한 쪽에 네네. 훨씬 가까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사실 조금씩 압박에 들어가고 압박에 있는 거 들어가고 아니겠습니까? 있는 거죠. 그 위치에 따라서 느끼는 부담이 그러면 텐데. 그 저 김정은이가 느끼는 부담은 네네. 그 시시각각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쟤네들이 몇 시간 동안 얼마 있으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거야라는 거 시간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걸 다 김정은한테 보고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 북한도 다 보는 거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섬뜩 그렇죠. 그리고 더 가까우면 이제 그 지하실로 들어가죠. 이게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거 할 때마다 사실 항상 김정은은 들어가죠 그때는. 벙커로 들어가야 그럼요. 되는. 맞습니다. 참 이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분 그 미국이 대하는 태도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바라보는 입장 차이 그러면 와 전혀 지금 또 괌의 이런 북한이 쏘는 미사일에 대한 태도 그럼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선명하게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실 수 같은데요. 아까 중간에 이제 홍 학생이 질문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수면 밑에서는 러시아 푸틴과 또 미국의 바이든이 실질적으로 어떤 대화가 좀 오가지 않았을까 공개하기 어려워. 공개할 수 없는 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네. 그 이제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spheres of influence, 영향 반경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로 강대국끼리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러시아의 영향 반경이고 쿠바는 미국의 영향 반경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이라든가 이제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쿠바를 건드려서 그것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러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건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옛날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바로 그런 사건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 이제 거꾸로 그 미국의 쿠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가 그 같은 개념으로 치는 거죠.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이번에 특별 검사가 밝힌 보고서에 의하면 네네. 트럼프가 왜 그런 루머가 막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네네. 완전히 미국 정치도 이렇게 망가졌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이제 당선될 때 예예. 그때 여당이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힐러리 클린턴 쪽에서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의 컴퓨터를 해킹한 거예요. 해킹을 해가지고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우리가 보니까 저것들이 러시아랑 지금 공모하고 있다. 그 트럼프는 러시아 꼬봉이야. 그래가지고 네네. 뭐 난리가 났고. 근데 트럼프가 이겼어요. 네네. 이긴 다음에도 그걸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사이에 네. 트럼프가 우리는 그거 한 적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푸틴도 나는 트럼프 도와준 적이 없어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네네. 근데 그것이 한 벌써 2년 됐나 3년쯤 됐나요? 멀러 특검이라고 그래갖고 멀러 네네. 보고서에 그 소련하고 공모한 흔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듀람 특검에서 나온 보고서는 뭐냐면은 공모한 것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 공모했다는 거를 거기다 갖다 심어가지고 아예 조작을 해버렸다라고 지금 나온 겁니다. 야, 그래서 이 사건이 잘못하면은 네네. 뭐 워터게이트 해가지고 대통령 쫓겨났잖아요. 네네네.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 될 개연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직접 저는 뭐 그 이 현재 미국의 국가안보 수석인 그 제이크 설리반이라는 네네. 친구를 꽤 괜찮다고 보는데 그 제이크 설리반이 힐러리 클린턴의 그 참모로 있으면서 이 사건을 너도 기획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지금 폭스뉴스가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당신은 얘기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법한 위치였다. 네. 그러니까 네가 그 트럼프가 소련하고 러시아랑 공모했다고 계속 떠들어댔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냐. 니네가 네네. 공모했다는 사실을 거꾸로 오히려 조작한 거 아니냐. 근데 네네. 너는 알고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래서 이 뉴스맥스 같은 텔레비에서는 아예 크라임 오브 더 센츄리 시대의 범죄라고 금세기의 대범죄라고 해가지고 아예 나옵니다. 지금 그것이 네네.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확실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 민주당이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이 이렇게 그 스캔들에 쌓이고 그러면 외교 정책 잘 못하잖아요. 뭐 중국 문제가 됐을 때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가 이제 그 허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엉망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벌써 거의 한 달째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 이제 박사님 모시고 이렇게 방송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이제 네네. 총소리가 들리는 것 진짜로. 같습니다. 그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큰 전쟁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 아주 작은 소규모의 그렇죠. 전투 정도로 이제 이어질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입장도 좀 점점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네. 우크라이나를 건드리면은 나는 3차 대전 할 각오가 돼 있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국민들부터 대피를 시키고 그렇죠. 오히려 대피시키고. 그리고 사전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올 걸 좀 알고 있지 그럼 않았을까 저거 다 하는 미국은 다 정보로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부터 대피를 시키고 그렇죠. 야 이게 국제 정치에 대해서 아까 왜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왜 최근에 학자들 사이에서 국가 대 국가 간의 큰 전쟁이라는 거에 그게 대해서 그 낙관론이 이제 네. 그 최근에 말이죠. 그 국제정치학 책이라든가 또는 뭐 심리학자가 이제 그 스티븐 핑커라는 교수가 네네. 드디어 인간들은 전쟁에 대해서 승리했다. 이제 인간 마음에 천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나쁜 천사, 하나는 좋은 천사. 그 나쁜 천사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드디어 네네. 좋은 천사가 이겼다라는 어. 책이 나왔습니다. 뭐 이만한 책인데 아주 뭐 센세이션했죠. 그리고 또 국제정치학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드디어 인간들은 전쟁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제 전쟁 안 해도 돼. 그리고 막 다 외교로 해결되고 네네. 전쟁이 있어봤자 조그만 전쟁밖에 없어. 강대국들은 전쟁 안 네네. 해라고 됐는데 지금 보니까 강대국들이 전쟁할지도 모르겠다는 상황으로 막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2022년 지금 보면은 이게 강대국들이 전쟁하는 시대가 다시 온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제 미국, 중국 사이도 그렇고. 네네. 와 참 저는 또 이제 성경을 믿는 또 신앙인이고 전도사로서 성경에 보면 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큰 굵직굵직한 막 전쟁들이 예언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울하죠. 해보게 되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제 3.1절 대회가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3.1절 대회 가운데 또 많은 국민들 또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오셔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어둠의 또 기운들은 다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세웠던 아름다운 대한민국 그 정신 그대로 다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사님 마지막으로 그 3.1절 대회 많은 분들도 이렇게 광장으로 그렇죠. 달려와 달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참 대한민국이 그 사상적 이념적으로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북한 동포를 이제 정말 구해내야 될 시점이 된 겁니다. 우리가 통일을 정말 국제정치학자들이 분석하듯이 통일되면 나라가 세지고 뭐 그게 아니라 네네. 저 2,500만 노예들을 정말 인권 없이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는 구해줘야 될 때가 되었다는 그래서 그런 정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솔직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유주의 그리고 또 뭐 자유죠. 자유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 자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정치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뭐 우리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도 이 일을 위해서 한 주간 또 정광훈 목사님과 전국 투어에 함께 동역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3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네, 게스트로 고맙습니다. 해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박홍근도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훌륭한 학자가 돼야 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